네,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그 1, 2월 때 거래일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올해가 좀 좋을 것 같다. 상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번 한 주 너무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는 도대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역시나 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흐름이 참 좋았어요. 좋았죠. 그래서 좀 괜찮으셨나요?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본부장님들 뭐 하고 계세요? 네. 본인 수익이나 이런 걸 좀 챙기고 같이 계시고 좀 여러분들도 같이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들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일단 이번 주 흐름이 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외국인이 돌아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돌아온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완전한 귀향은 아니다. 완전한 기양은 아니다. 완전 교환은 아니고 네. 일단은 거래소만 따지면은 1월 3일부터 매수 전환돼 가지고 한 1조 한 5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좀 해줬어요. 1조 6, 7천억 정도. 근데 코스닥은 매수가 없었고 선물도 사실은 1월 3일에 엄청난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그때 꽤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약간 개점 휴업 정도의 흐름들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약간 더 들어와야 뭔가를 된다. 기다리고 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들이 뭐 엄청난 어떤 매도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뭔가를 기다리는 게 나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데 그 뭔가라는 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환율도 사실은 조금 좋게 가려고 했다가 다시 지금 1,400 맞아요. 한 65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애매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S&P 500인데 좋다고 말하기 좀 힘들죠. 근데 사실 우리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미국 증시는 못 가고 있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지난 연말에 조정이 세게 나온 거에 대한 수렴이 좀 진행 중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좀 주저되는 것들 그리고 뭐 국내 정치적인 혼란도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슈 있는 쪽으로 해서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만 이슈가 없는 쪽은 또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올해 딱 들어와서 2025년 들어와서 현재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따지자고 보니 가장 싼 이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지. 원래 좋았다가 우리만 더 좋지롱 이게 아니거든요.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죠. 강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애초에 그 12월 3일 날 이렇게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파생 만기, 동시 만기에 이렇게 끝까지 땡겨내서 결국에 땡겨냈던 것처럼 아마도 세력들의 그 어떤 전략은 여기서부터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키 맞추러 가는 거지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올렸어도 겨우 키를 맞추러 가는 것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주변 국가조차도 네. 일본이나 대만이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처졌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우리는 여기 넘어가도 지금 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12월에 26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해버렸죠. 네. 누군가 개 엄한 짓을 해버리는 네. 바람에 아주 엄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비상계엄에 대한 그 상황은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그거는 일단락이 된 거죠. 근데 네. 그 후속 조치에 네.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파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정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외국인이 돌아왔냐라고 보면 애매한데 반만 발 담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확실하게 야 이제 무조건 공격하라, 야 대한민국이다 네네. 이런 느낌이 좋은데 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수요일인가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2,600억
거의 정도. 3,000원 가까이. 네, 그렇게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그건 하필 또 의미 있어. 그날 실적 발표가 나온 날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맞물려서 약간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실적 쇼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사볼만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단해서 들어온 건가요? 그 실적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초보일수록 그 뭔가가 오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이런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나간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어닝 쇼크예요라고 이제 봤을 때 요게 지난 분기에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면 그게 바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들이 벗어나고 이제 또 이제 젠슨 황당하게도 아주 이상한 소리 가지고 또 많은 사람도 고통받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괜찮을 거야. 설계는 다시 해야 될 테지만 네, 네. 예, 좋아지지 않겠냐. 또 이제 어쨌든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이제 최악의 상황의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이제 HPM이 조금이나마 좀 설계가 되기만 하면 쭉쭉쭉쭉쭉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 그다음 어쨌든 싸지 아니한가 이제 이런 좀 논리가 잠깐 통한 것 같아요. 잠깐. 근데 확인할 건 좀 있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나빠져도 네. 뭐한 조금 더 나빠져서 실적이 줄어든다고 해도 한 5조나 한 4조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30조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나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좀 잘 버텨주고 좀 하반기에 좀 돌아선다. 그러면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좀 저가 매수를 유입시킨 거고 또 하나는 그 삼성전자가 아예 대놓고 우리 이제 3 포기하겠다. 그냥 4로 가겠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네, 이제는. 확실하게 네. 그래 미래 기대해봐.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주니까. 접어. 네. 대신에 4에서 너 믿어볼게. 이게 이제 공갈일지언정 네.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속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빨리 그냥 되든 안 되든 결정해라.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해, 뭐 이렇게 포기할게요. 어. 형님 미안해요. 대신에 다음으로 바로 우리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니까 좀 지수를 더 상방으로 이끄는 좀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살짝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젠슨왕의 이야기로 인해서 굉장히 종목들이 확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뭐 상폐가 되는 기업들도 있었다고 기업이 들어서. 아니라 이제 종목이. 상품. ETF. 네, ETF가 ETF. 상폐가 됐군요. 영국에 거래된 건데 그 아이온큐를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쉐어 3배 롱 아이온큐 ETP라는 상품인데 이게 아이온큐가 그저께 마이너스 40% 하루 만에. 근데 그 전에도 한 8% 빠진 8% 상태에서. 빠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50% 갔다 꼬리 타서 마이너스 39% 40% 마감한 거니까 네. 3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 청산하겠다 하면서 관련된 상품이 뭐 흔들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흔들리고 폭락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었네요. 그 이제 뭐 상품 구조까지는 뭐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알 필요는 없는데 없는데 또 더군다나 영국에 이제 상장된 거고 상장된 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많이 팔았던 게 홍콩 ELS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팔 때에 아니 아무렴 홍콩 증시가 지수가 여기서 반토막 나겠습니까? 반토막 안 나면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원금 완전히 날아가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거죠. 설계들이 되어 네. 있어요. 삼성전자도 비슷하다고 작년에 삼성전자 5만 원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한 개 깨지는 밤에 녹인데 몇 개 상품이 녹았잖아. 정말 녹았잖아. 그런 것처럼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상품이 소멸해 버렸죠. 근데 이제 그 젠슨 황이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이 자기네가 협업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
멀었고 상용화 되려면 최소 15년에서 30년까지 또 걸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네. 거기에서 양자 컴퓨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김이 이제 너무 세져 버렸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뒷 얘기도 많아요. 음모론이 이제 또 고개를 드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GPU를 지금 계속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QPU로 넘어가는 이거 관심 가지면 안 돼. 견제하는 자기네 주력 상품이 지금 계속 주력 상품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도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제 관심이 갖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먼저 선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싸게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입 한번 털었더니 가격이 반토막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조 원에 인수해야 되는 자금이 든다면 5천억에 인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입 한번 털고 5천억 벌었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좀 음모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쪽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그 CEO가 그쪽에 이제 한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반박해서 웃기지 마라. 우리는 지금 이미 그 기술로 다른 기업들한테 업체들한테 뭐 미국 일본이죠. 일본이나 혹은 이런 데에서 지금 벌써 돈을 벌고 있다. 그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돈을 내고 지금 기술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상용화 된 거 아니냐? 상용화 된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가 CES가 있었던 또 주였던 만큼 양자 컴퓨팅, 뭐 로봇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있어서 우리 증시도 다 같이 이제 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렇게 그래도 새해 들어서 아무래도 진짜 연말이 저가였어라는 게 좀 확실시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주 이렇게 잘 올랐던 이유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사실은 네. 이번 주는 CES가 아니라 네. 젠스왕이었지. 와, 젠스왕이 진짜 영향이 엄청나네요. 젠스왕이 묻으면은 급등하고 와. 젠스왕이 안 묻으면 살짝 묻었다가 살짝 벗어나면 또 빠지고 하이닉스하고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네. 그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 그 그래픽칩 공개하면서 PC용 블랙웰 그래픽칩 공개하면서 이거 마이크론 칩이 들어갔다. 하면서 하이닉스는 그 앞에서 먼저 하이닉스가 16단 HBM을 딱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놨거든. 그래서 젠스왕 알지? 나 좀 불러줘 했는데 갑자기 언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2%인가 3%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깜빡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또 오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따도 말하겠지만 현대차. 그렇죠. 오늘 그 현대의 그 뒤에 AI라는 이니셜 빼가지고 현 AI라고 불릴 정도로 엔비디아하고 협업한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회사가 그 이런저런 좋은 뉴스에도 못 가던 애가 6% 7% 오르고 그리고 뭐 그 크래프톤도 엔비디아랑 맞아요. 게임 개발하고 그쵸. 있다고 하니까 네. 그날 한번 급등 한번 했었고. 엔비디아 영향이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근데 로봇주들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거 뭐야? 작년 GTC에서 3월달에 공개한 거 똑같은 거잖아. 재탕이네? 그러면 또 하락하고. 이거예요. 아니, 아니, 뭐야? 이겁니다. 한 손에 금가루, 한 손에 똥을 묻혀놓고 이쪽에는 금가루 묻혀주고 이쪽에는 똥을 칠하는 요런 짓을 이제 젠슨왕이 요번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거와 아예 별개로 움직인 것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젠슨왕하고 상관없이 올라간 게 유리기판, SKC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그것도 묻은 거예요. 금가루 묻혔네. 왜 그러냐면 SKC가 네.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나고 왔어. 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방금 전에 유리기판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공급하나? 와우. 그러면서 20% 오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만남 이후에. 그냥 만남 이후였는데 엔비디아란 말은 안 했지만 네. 나 방금 계약하고 왔어 하니까 와. 그러면은 잠깐만 방금에 엔비디아 젠성화 만났는데 거기 계약한 건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묻은 거죠. 이게 김건모가 아니라 장기하구나.
김건모는 잘못된 만남인데 네네. 장기한 우리 만나 아, 지금 우리 만나 당장 잘 만나 만났어. 이거니까. 당장 만나. 잘 됐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정말 이 굵직한 것들이 그래도 잡힌 거잖아요. 그쵸. 뭐 로봇이라든지 뭐 AI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튼튼하게 움직인 만큼 좀 그래도 이렇게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 그럼 다음 주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다음 주는 CS는 일단은 끝났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올해 막 들어와서 네. 혹은 작년 마지막 그런 순간에서 얘기를 했던 일단 큰 그림부터 그 얘기했던 게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6개월까지 음봉 나오는데 7개월째 음봉 나오는 경우는 IMF 때밖에 없었다. 네. 근데 지금 IMF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죠? 우리가 F 학점 받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양봉 전환 될 거야. 양봉으로 끝날 거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게 음봉 나오는 그래서 1월 2일 시초가를 깨는 상황은 주식 매수 단계일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죽어라고 패대기 쳤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좀 설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수렴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렴이 됐었던 상태 여기에서 이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면은 또 저기에서는 저항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약하다고 하면은 이 정도 2575 약하면 2575에서 2600 사이 여기 안에 밴딩을 가지고 충분히 여기 하단이든 아니면 여기를 뚫어버리든 한 번 정도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 다음 주 어떻게든 저 박스 안에 들어가겠네요. 가면 좋겠어요. 가면 좋겠죠. 일단은 이제 1월 달 네네. 다음 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1월 달이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네. 일반 투자분들 제일 좋은 거는 네. 살짝 눌렸다 가는 거죠. 왜냐면 왜냐면 2,500 아까 말씀하신 121선이거든요. 네. 그럼 2,570은 현재 지수로 따지면 2%만 올라가면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2,515니까 네. 2%만 바로 올라도 가버리네. 2,570, 80이에요. 네. 그러면 요 2%가 오르기 위해서 이제 11거래일이 남은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면 11거래일 동안 2%를 오른다? 그럼 하루에 0.2%씩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술적 그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약간 행보하다가 파이널을 찍어주든가 아니면 눌렸다가 가든가. 제일 안 좋은 거는 확 싸버리는 거예요. 확 싸버리게 되면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주간이 휴장이에요. 쭉 맞아요. 월요일 날 임시 공휴일 있고 네. 그다음에 구정 연휴가 네.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명절 가까워진 연휴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조금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휴가 기니까. 네. 그래서 되려 어차피 지금 개인들이 지금 뭐 현금이 많을까? 라고 치면 전 별로 없다고 봐요. 다 물려가지고 현금 별로 없어. 그러면 명절 전에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그 첫날부터 그 행정명령 엄청나게 하겠다고 지금 네. 100가지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잖아요. 너네 다 죽었어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어떤 불확실성 네. 그 부분들을 좀 차라리 약간 삐껴가는 상황이면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현금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면 차라리 일찍이 그냥 팍팍팍 쏴가지고 그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시청자님들이 조금이라도 없는 현금을 진짜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그쵸. 특수하신 상황들 특수한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현금 네. 좀 있을까 그런 분들이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네. 명절을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다음 주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금통위가 16일 날 있어요. 네. 목요일 날. 네. 그래서 금통위에서 과연 현재 이 상황에서 고민이 네. 깊을 수밖에 그쵸. 없을 거거든요. 네. 야, 이 환율 생각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보호 이사가 보험원 이사가 위스키 이름이 이제 좋아하는 위스키가 보호라서 그래서 어쨌든 보험원 이사가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됩니다. 노를 선언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 이 이상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네. 끝.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야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이번엔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태로 본다면 우리가 과연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네. 그런 이제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라리 그 금통이 전에 최대한 끝까지 한번 쫙 올라가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현금을 약간이라도 좀 쥐고 있으면.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업사분이 말씀하신 네. 거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대부분 약간 물려 물려있는, 있거나 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더 올라가 주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식을 또 갖고는 있는데 또 현금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는 게 아. 좋은 건데 저는 뭐 이래 오르나 저래 오르나 저도 이제 121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121선까지는 노리고 있다. 대신 121선 가게 되면 일정 부분 뭐 다시 또 뭐 2,400으로 빠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좀 다시 그때는 또 현금을 또 챙겨 놓고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16일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도 취임이 바로 또 겹쳐 있잖아요. 20날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그래도 좀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사부님께 말씀해 주셨고 차라리 이때 좀 더 뭔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좀 이런 것도 잘 따져 보시면서 좀 다음 주 흐름을 좀 같이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항상 그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시장이 변해서 지금 당장 주도주가 뭐야?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주도주를 안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1월 2일 날 취임을 막상 했더니 어라?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를 막 자꾸 한다거나 그랬고 네. 주도주가 만약에 바뀌어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일단 조선주는 주도주야라고 네. 얘기를 할 만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아유 됐어. 야 미국에 저기 조선 다 지어. 미국에 와서 조선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다 뺏어올 거야. 약간 이렇게 가면 야 파나마 운하 내놔. 그린란드 땅 팔아. 캐나다 51번째 주 만들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에 편입되자 너네. 상상이나 합니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냥 친구 사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너네 같은 형제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는데 야 그냥 우리 한 식구 하자 이러고 하니까 자 아무튼 어떤 이제 그 부분들에서 주도주가 갑자기 변했을 때는 그 대응을 어렵거든요. 네. 내가 들고 있는 거 손절쳐가지고 막 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혹시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명절 지나고 이제 뭐 2월달 때 또 주도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두운 국정의 상황이 만약에 변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네. 그 정책이 큰 변화가 생겨요. 항상 이 정권이 이어지는 정권이냐 아니면 여야가 바뀌어버리는 맞아요. 정권이 되느냐는 네. 정책주가 확 바뀌면 또 그거에 따라서 주도주가 또 바뀔 가능성 바뀌죠. 정책주가 바뀌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현금 만들면 좋겠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금 만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올해는 우리가 상반기를 진짜 잘 보내야 돼요. 맞아요. 네. 모든 이벤트가 네. 상반기에 다 와, 끝나요. 진짜 그러네요. 예,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분기 때까지가 제일 힘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힘들 수 있다라는 게 뭘 사야 될지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네. 게 1분기가 지나면 모든 어떤 먹구름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 취임하고 한 2달 지나는 거잖아요. 네. 2달 지나면 얘가 어느 정도 어떤 얘기, 안정이 될 뭔가가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2월 중순이면 탄핵 판결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조기세선 들어갈 거고 아무리 못해도 2월 말이면 조기세선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제 3월 달 되면 3월 말 되면 뭐 누가 당선되겠다 안 되겠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월 초만 돼도 누가 당선될 거고 대선을 할 거니까 2달 네. 뒤에 대선을 할 거니까. 그리고 FOMC도 1월 말에 우리 설 연휴 때 FOMC가 있는데 그리고 3월 달 FOMC가 있어요. 이렇게 2번 FOMC 하면 얘네들 어떻게 가겠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상반기에 모든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집중되어서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남은 9개월, 남은 8개월을
전망을 하면서 섹터를 잘 투자를 하면 어. 뭐 저는 하하호호 연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25년은 기대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연초부터 약간 흐름도 너무 좋고 2025년은 그래도 우리 홀수에다 보니까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또 1월에 또 저희 그 금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취임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설날까지도 겹쳐 있어서 좀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지금 막 들어가기보다 상반기 조금 겪어보고 나서 좀 하반기를 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네. 좀 수익을 좀 짧게 낼 수 있으면 짧게 내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현금을 올라왔잖아요. 챙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챙기고.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지금 뭐 제가 뭐 맞다 틀리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만약에 많이 가봐야 지가 2,600이겠지. 여기서 2,700 가는 2,800 가는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00 언저리, 그러니까 2,580이나 70이나 2,600이나 오면은 한 번에 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현금을 챙겨 놓으라는 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좀 밀려. 그럼 그때 가서 또 조금씩 주식 사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2,600 가잖아. 그럼 또 다른 전문가들이 또 2,700 가네. 뭐 올해 뭐 그럼 그때 가서 이제라도 사야겠다 덥석 물었다가 또 빠지고 하는 네.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주식은- 현금 챙길 수 있을 때 그래도 챙겨보는 게 지금 우리 투자 전략에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다음 주에 지금 주도주는 어느 정도는 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또 같이 옥석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럼 저희 2부에서 만나요. 내일 만나요.